템플릿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템플릿에 들어가는 컨텐츠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이 문의 페이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드신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가 문의 페이지니까요. 문의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 그럼 여기서 작성하는 이 컨텐츠 부분이 여기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좀 짜서 폼을 집어넣고, 연락할 수 있는 폼을 하나 집어넣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텍스트 같은 걸 좀 넣어보겠습니다. 패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패턴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패턴에서 적당한 연락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네요. 연락처에서 저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넣고, 그리고 그룹화 시켜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 해주시고, 그리고 컬럼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오른쪽에는 폼을 한번 넣어볼 거고, 왼쪽에는 지금 넣은 이 패턴이 들어가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추가해 볼까요? 컬럼 넣어주고, 이 컬럼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럼을 일단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50대 50으로.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을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패널을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부 블록은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컬럼을 넓게 잡아주겠습니다. 넓은 폭으로. 넓은 폭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폼을 넣을 건데요. 폼은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폼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제 플러그인 하나 설치한 다음에 그 폼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폼을 어떻게 스타일할 수 있는지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저장하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블록이 들어갔고, 좁아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구성이 됩니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폼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 주셔서 상단에 새 플러그인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거 오른쪽에 검색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Fluent Forms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 Fluent Forms라는 게 검색됩니다. 지금 설치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플러그인이 설치됐고요. 그럼 Fluent Form이라는 게 메뉴에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제로 두 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린 아랫부분 컨택 폼 데모라는 이 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에딧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름은 last name, first name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이걸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네임 필드가 last name 꺼주시면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블 같은 거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도 뭐 이름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필수로 만드시고 싶으시면 네, yes로 여기 required라는 거 ye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메일도 이메일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는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되고요. 이것도 제목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튼도 뭐 제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또 이 플러그인을 번역하는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번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역하는 방법과 또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폼에 이 해당 폼에 숏 코드라는 게 있어요. 숏 코드라는 거는 이제 사실 폼을 구성하는 코드들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코드를 포장을 한번 해가지고 짧은 코드로 한번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워드프레스의 어떤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숏 코드를 복사해서요. 클릭을 하면 복사됩니다. 복사해서 다시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페이지로 가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온 숏 코드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자체에서 지원하는 또 블록이 있어요. 플루엔폼 블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든 폼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숏 코드하고 쇼트 코드 이 블록을 집어넣으신 다음 복사해 오신 쇼트 코드를 붙여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플루엔폼 블록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체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체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의 페이지를 새로 고침. 네, 그러면은 폼도 생겼고요. 그리고 옆에 메시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 SNS 링크를 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아마 여기서 링크 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링크를 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SNS로 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금 아이콘이 없다 싶으시면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뭐 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검색하셔서 추가하시고 삭제하시고 하셔도 되겠어요. 네, 이것도 한글로 고치시려면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링크가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 링크를 수정하시려면 이 연필 모양 누르시고 텍스트와 링크 선택하셔도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새 창에서 열리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의 페이지를 하고 이제 이 폼을 어떻게 스타일링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폼 플러그인을 번역을 하고 스타일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주는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이동해 주시고 새 플러그인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을 해 주실게요. 네, 로코라고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로코.
네, 그럼 로코 번역이라고 뜨시죠? 설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로코 번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여기 플러그인에서 플루앤폼 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서 언어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다 하려면 이거를 하나하나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미리 번역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참조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어요. PO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고 위치 선택은 사용자 정의로 해줄게요. 사용자 정의로 해야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됐을 때 번역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제가 번역을 해놓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쭉 번역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번역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새롭게 플러그인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문자열들이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플루앤폼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 안에도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한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100% 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번역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줘서 번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루앤폼을 스타일해주는 어떤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스타일하겠습니다. 네, URL은 링크 또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동해서 이제 색깔을 맞춰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 바깥에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이거는 살짝만 색깔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 컬러는 네, 진하게 해줄게요. 네, 조금 흐리게 할까요? 레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인풋 필드의 백그라운드 조금만 차이가 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얗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으니까.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는 이 안에 그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보이는 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거든요. 글자들을. 플레이스 홀더는 약간 흐리게. 그리고 포커스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은 진하죠. 그래서 포커스 했을 때는 조금 진해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했을 때 폰트 컬러는 지금은 이게 빨간색이네요.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지금 서밋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똑같이 이 컬러를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서밋 폰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호버라는 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를 호버라고 하거든요. 호버의 백그라운드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되 조금 더 진해지거나 흐려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진해지게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색깔은 똑같이 하얀색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흐려지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정도로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더 하얗게 해볼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게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플레이스홀더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네요. 조금 더 플레이스홀더의 백그라운드를 플레이스홀더 인풋 필드군요. 인풋 필드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조금 더 포커스군요. 포커스의 색깔. 인풋 필드가 포커스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 네. 색깔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사항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아래에 코드가 수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복사됩니다. 네, 카피드 되죠? 클릭하면 복사.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으로 가볼게요. 플루엠 폼으로 가서 그리고 해당 폼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설정으로 이동해 주세요. 설정. 네, 그러면 맨 밑에쯤에 사용자 정의 CSS, JS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동해 주시고 여기서 CSS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ID 부분이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은 넣어 볼게요. 되는지. 세이브 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의 폼으로 가보시면 네, 다행히 작동이 되네요. 됐고, 근데 이 포커스 했을 때 플레이스홀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포커스 했을 때 플레이스홀더 색깔. 플레이스홀더 색깔이 변화를 줄 수 없군요. 그럼 플레이스홀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실 때는 그냥 수정하신 다음에 또 복사하셔서 또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코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플레이스 홀더가 네, 이 부분이네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 밑에 이 부분도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똑같이 넣어주시면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 네, 그럼 되네요. 네, 코드를 복사하시고 마지막에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이 세 개가 있어요. 코드가 플레이스 홀더를 포함하고 있는 네, 이 부분에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지금 폼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포커스가 없어지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했던 웹사이트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서 설정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CSS, JS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있어요. 상단에 네,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all the input fields plus drop down options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컬러가 이 부분이 아마 화이트로 돼 있으실 거예요. 화이트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샵 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적당히 까만 색깔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글씨가 그래도 안 보이네요. 이 F4라는 글씨가 아니라 4F였나 봅니다. 4F.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됐네요. 사이드 빌더. 그러면 네, 이 정도면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뭐 패딩이나 마진 같은 부분들은 이제 넣으실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수정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호에 맞게 수정해 가시면서 배워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개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